지금부터 할 얘기는요, 어떤 얘기냐면,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를 좀 생각을 해보면, 문과가 있었고, 그죠? 뭐, 이런 도용. 그리고 이제, 이과가 있었잖아요. 문과생, 이과생. 일단은 크게 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과생들은 기본적 분석, 가치 투자, 뭐 정치인들 보면은 말 잘하잖아요. 우리 같은 이과생들은 이제 기술적 분석 이런 숫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숫자에 익숙하고 수학을 잘하니까 또 이 사람들은 수학을 잘 못하잖아요. 우리보다는 약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차트 기반의 어떤 보조지표들 이런 것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이동평균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 이동평균 종가 기준으로 단순하게 계산한 이 5일 기준의 이동평균선, 10일 기준의 이동평균선, 이제 이런 얘기들은 조금 이제 감이 오시잖아요. 이건 쉽죠, 그죠?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수학이 아니라 산수니까. 근데 지수라면 지수 단순 이제 종가 지수 5일 평균선 뭐 이런 식으로 지수 이동 평균이 있을 거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생각 좀 많이 해야죠. 지수가 뭔지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산수라고 하기에는 이제 좀 약간의 복잡도가 들어가는 수학인 거죠. 그죠? 그 수학적인 게 이제 이쪽에 존재를 하는 거죠. 이쪽에. 그래서 예를 들면 또 다른 이평선 가지고 잠깐 얘기를 했지만 엔벨로프라는 게 있어요. 엔벨로프. 얘는 21선이 이렇게 가요. 21선. 얘가 21선이거든요. 이 가운데 있는 게. 그리고 위아래로 통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선을 그냥 찍 그려버린 거라고요. 쉽죠? 그죠? 얘는 되게 쉬워 보이죠? 이해하기도 쉽고. 근데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 통은 지워버리고 위아래 그냥 단순하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좀 위아래가 크고 여기는 좀 작고. 그죠?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에는 만들 때 이 표준 편차? 뭐 이런 개념이 막 필요한 거예요. 이제 쉽지 않죠, 또. 그죠? 문과생들이 이해하기에는 이제 좀 더 어렵겠죠. 이과생들은 뭐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고. 공부를 하기 싫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문과생들은 또 이 기본적 분석을 또 중시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재무 정보를 중시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수학은 사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근데 이과생들은 그렇게 만들지를 않는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이쪽은 국어를 잘해요. 그래서 어떤 거를 딱 읽을 때 아까 이제 제가 잠깐 보여드린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보고서 이제 가장 최근 보고서 나왔으니까 반기 보고서 하나를 딱 열었을 때 국어를 잘한 사람들은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냐면 책을 잘 봐요. 그리고 라인 바이 라인 의미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특히 이런 이제 사업의 개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읽어 나가면서 생각을 막 한다는 얘기죠. 이런 것도 막 읽어보고 생각을 하고 그죠? 근데 우리 같은 이과생들은 익숙하지가 않죠. 읽기도 싫고 일단 그죠? 읽어야 되는데 이게 재료거든요. 이 회사의 가장 큰 재료는 개요거든요. 일단 그래서 최소한 써머리 된 요거라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써머리 된 것만이라도. 그래서 온라인 광고 및
마케팅 대행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거라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하다못해. 이해되셨죠? 이게 이제 가공이 돼서 아까 얘기한 하나 더 열어야 되네. 네이버에 보면 기업 개요 뭐. 그쵸. 그래서 증권 쪽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네이버 증권. 그래서 에코 마케팅을 띄우려고 하는 거예요. 에코 마케팅의 예를 이제 들었으니까. 에코 마케팅을 들어가면 여기 보면 기업 개요가 여기에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동사는 온라인 광고 대행업 및 광고 제작과 광고 매체 대행을 모두 수행하는 온라인 종합 광고 대행사임.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거는 FN가이드라는 회사에서 서머리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서머리를 해서 네이버 회사에 이거를 제공을 하는 거죠. 이해됐죠? 여기까지? 그런 얘기들이 이제 이런 모든 얘기들이 다 이쪽 얘기죠. 이쪽 얘기. 기본적 분석 얘기. 그래서 보고서 기반인 거예요. 그 보고서 안에는 재무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안에는 이제 이 보고서의 종류들 중에 이제 재료들이 막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하나가 다 재료니까. 그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이거는. 그러니까 표준화된 뭐 물론 그런 건 있어요. PBR, 퍼, 뭐 이런 식의 ROE, 뭐 이런 식의 EBIT 그거를 이제 전 종목으로 탁 그냥 던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1위부터 이 제일 좋은 애부터 제일 나쁜 애부터 제일 나쁜 애까지 이렇게 소팅이 쫙 돼버릴 거잖아요. 1위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막 매겨지면 이 제일 위에 있는 애들만 사야지. 그냥 뭐 1번부터 한 20번까지 내 돈이 허락하는 만큼 사면 되는 거지. 그런 다음에 뭐 3개월 그냥 기다리는 거죠. 3개월 지나서 또 1위부터 쭉 해서 만약에 얘가 뭐 20이 밖으로 밀려났어. 그럼 걔네들은 팔아버리는 거죠. 여전히 살아남았어. 그럼 얘네들은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들고 가는 거고.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런 매매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이쪽에. 이쪽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보여드린 뭐 볼린저 밴드, 엔벨로프 또는 이동평균선 또는 뭐 가격 지표, 뭐 이 거래량 지표, 거래량을 또 이 보조 지표로 만든 지표들 이런 것들을 참조를 해서 이제 이때 사고 이때 팔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죠. 기술적 지표, 기술적 분석 쪽은. 심리적 분석은 돈과 사람을 생각하시면 돼요. 돈과 사람. 일단 크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추세선도 같이 이쪽에다가 집어넣고요. 차트를 모든 증권사 또는 주식 관련된 앱이나 뭐 웹이든 뭐 어디를 보든 차트를 딱 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거는 위에는 거래량, 이 윗부분이요. 윗부분은 차트가 나오고요. 차트. 이 봉차트라고 부르는데 이 봉차트가 막 나와요. 이 밑에는 거래량이 딱 뜹니다. 이게 가장 기본 화면이에요. 이 위에 이 윗부분은 저는 기술적 분석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밑에 거래량 관련된 애들은 전부 저는 심리적 분석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게 돈이거든요. 이게 실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무슨 얘기인지 조금씩 감이 오시죠? 이 위에 차트 위에 존재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매물대 차트다 그러면 이 매물대 차트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이 거래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래량 있잖아요. 이 눈에 보이는 만큼의 이 거래량을 위 가격 차트에다가 쫙 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의 거래가 이만큼 된 거예요. 2.29% 거래됐고 이만큼 이렇게 거래가 됐다. 그러면 이 매물대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량 기반의 보조지표인 거잖아요.
그러면 심리적 분석 지표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기준이 이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 분석이냐, 이 심리적 분석 지표냐, 아니면 이 거래량 관련된 지표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이 기술적 지표냐, 심리적 지표냐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이런 기준점을 가지고 얘기를 들으시면 돼요. 그물망 차트라는 거는 예를 들면 이동평균선처럼 이평선은 사실 저는 밑에서 찾는 게 더 편해서 얘거든요. 그래서 이평선이라는 거는 이 5일짜리가 있어요. 이거는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제가 보는 지표들 지금 하나씩 띄워놓는 것 뿐이니까. 하여튼 이런 게 있다. 이런 거는 이평선 기준, 이 이동평균선에서 이 파생되어 있는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이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거래량과는 전혀 무관한 거죠. 무관. 디펜던시가 전혀 없어요. 그런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저는 기술적 분석 지표다. 얘하고 얘 차이는 이해를 하셨죠? 거기에 추세선 얘만 들어간 겁니다. 얘가 심리 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 분석을 얘기를 할 때는 가치주야? 가치 투자야? 또는 저평가돼 있어? 우량주야? 아니면 성장주야? 아니면 뭐 내가 가치 투자를 해 말아? 펀더멘털이 어때? 펀더멘털의 뜻은? 펀더멘털 어널리시스 이 기본적 분석 이거를 영어로 그냥 옮겨놓은 것 뿐인 거죠.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좋아. 그러면 저 회사는 기본이 돼 있다는 거죠. 네? 어려운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기본이 뭐예요? 돈 잘 번다는 거지. 여기서 돈 잘 번다는 건 뭐예요? 아까 그거잖아요. 네? 지난 몇 년. 이게 제 대상 종목이거든요. 오늘 상한가 쳐서 기분이 되게 좋았던. 아까 제가 S3 열었죠?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편해서요. 재무제표를 이 밑에 보시면 네? 연간을 먼저 보라고 했죠? 빨갛죠. 빨간 게 최고예요. 아, 이거는 삼성전자구나. 재룡산업 볼게요. 빨간 게 최고라고요, 일단. 돈을 일단 벌고 얘기하자는 얘기죠. 네? 돈을 일단 벌어. 그런 다음에 얘기를 하자. 기본이 돼 있다는 거죠. 기본에 아주 충실한 그런 회사. 펀더멘털 좋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 어떤 단어가 됐든 PBR, ROE, 펀은 제가 내일 알려드릴게요.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흑자폭이나 이 흑자폭 확대. 당연히 흑자폭이 줄어드는 회사보다는 돈을 더 많이 버는 회사가 좋겠죠. 이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시가총액이겠죠. 100억을 벌어. 근데 그게 삼성전자야. 엿된 거죠. 이해되셨죠? 네. 근데 아까 제가 오늘 상한가 가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회사가 100억을 벌어? 대박이죠. 이해되셨죠? 네. 같은 100억이 아니라는 거죠. 회사 크기에 따라서 이제 얼마나 이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다음 얘기는 우리 이과생들 얘기인 거죠. 네? 일단 그래서 봉차트 음봉이냐 양봉이냐 봉차트냐 뭐 이런 얘기들은 좀 이제 좀 많이 오셨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골든크로스냐 데드크로스냐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이 기술적 분석은 거의 뭐 차트 기반에 차트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심리적 분석에서는 이제 아까 이 지지선과 저항선 이건 추세선이죠. 여기다가 추세선 이렇게 써놓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고점, 전저점 제가 아까 뭘 봐야 되는지 좀 얘기해드렸죠. 그 다음에 외국인 요거 중요하다고 했죠. 요거
근데 기관 그 다음에 중요하죠. 왜냐하면 돈 많은 사람들이 일단 사야죠. 그래야 주가가 오르는 거니까.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다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군중 심리인데 사실 이 얘기도 좀 나중에 할게요. 너무 많은 얘기들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거는 그냥 기본. 네. 다음으로 할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매매 주체에 대한 얘기인데 뭐 아는 얘기처럼 들리죠, 그죠? 그리고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밑에는 뭐라고요? 거래량이라고 했어요. 이 거래량, 이런 거래량들을 깐 거죠. 외국인이 샀네? 외국인이 더 많이 샀네? 에이씨, 지난 한 달 동안 자, 여기서부터 외국인이 막 사서 왔어요. 그죠? 막 샀어.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홀딩이야. 그죠? 그럼 평단가는 한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 그죠? 외국인의 평단가 대충 딱 봤을 때. 근데 주가가 올랐어요. 여기서. 그죠? 이게 지금 16%짜리거든요? 외국인 냅다 파네요. 여기서는 더 많이 파네요. 여기 오니까 계속 파네요. 이거 좀 민감하게 보셔야 된다고요. 이런 거. 앞으로 형님이 이런 매매를 할 거거든요. 내가 샀다가 오르면 일부는 덜어내야 된다고요. 더 갈 것 같아서 들고 있는데 보세요. 산다고요. 이날은 팔았는데 이날은 또 샀다고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서 왕창 여기서 여기로 점법에서 왕창 오르니까 냅다 던져버린다고요. 지금 지난 몇 달간 들고 있던 물량을 다 던져버렸다고요. 그리고 나서 더 던졌다고요. 그래서 지난 3개월 이상 들고 있던 거를 다 털어버린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지금. 이해되셨죠? 네. 이 매매법을 알려드릴 거라고요, 제가. 저한테 배울게. 저거 기준으로 막 저한테 이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제 앞으로 계속 그런 얘기들을 할 거니까. 그게 외국인이라고요. 지금 기관 얘기는 전혀 안 했어요. 기관에는요, 우리나라 이제 기관 투자자 영문 기준이고요. 이쪽에 있는 게 이제 종목별 투자자인데 개인, 외국인, 기관인데 이 기관을 빵 까면 금투, 보험, 투신, 기타금융, 은행, 연기금, 사모펀드, 국가, 기타법인, 뭐 내외국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잘 보시면 국가도 있습니다. 연기금, 사모펀드 뭐 이런 것들 다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구분을 이렇게 하는구나. 이 정도만 일단 알고 계시고요. 저거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말을 할 때 영문 기준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영문 기준의 분류. 그 다음에 개인은 이거는 이제 스타트 히어에서 이제 제가 분류하는 분류법이에요. 100억 밑으로는 그냥 다 똑같은 사람, 일반 개미라는 거예요. 동학개미라고들 부르죠. 그 사람들이 요 사람들이죠. 이 동학개미. 이 동학개미가 요 사람들인 거죠. 슈퍼개미하고 슈퍼매기는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한 종목에 100억 이상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공시를 한 사람이라고요. 시장에.
저는 공시가 기준입니다. 공시. 여기서 공시라고 하면 5% 이상 들고 있어? 이 공시를 안 한 사람들은 슈퍼개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거지 새끼라고 제가 부릅니다. 그냥 등쳐먹는 거지 새끼. 이 방송인데. 참.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다음에 이제 슈퍼 매기급이 있어요. 진짜 찾기 힘들어요. 이 슈퍼 매기급은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소유주가 꽤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쪽 사람들보다 뛰어난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쪽에서 팔면 이 사람들이 다 받아낼 수도 있어요. 근데 찾아내기는 쉽지 않아요. 요거. 자, 그래서 뭘 어쩌라고. 기본적 분석 좀 하고, 그러면, 너는 어떻게 매매하니? 너는 그 중에서 나는 어떤 게 제일 좋을까? 그러려면 얘도 알아야 되고 얘도 알아야 되고 당연히 얘도 알고 나만의 매매법을 만들어내는 게 그게 최선 아닐까? 기술적 분석만 보고 내가 투자를 결정한다? 글쎄 그거는 좀 도박성 아닌가? 4년 연속 적자인데 그런 회사에 가지고 내가 단타 치고 막 그러면은 장중에도 이 종목이 그냥 거래 정지 당해버리고 막 그런 모습을 많이 봤는데 그러다가 내 돈 다 날라갈 텐데 그러면 안 되는데 좀 그런 안정성은 사실 기본적 분석에서 오는 거거든요. 이걸 안 하면 사실 쉽지 않죠. 파악하기가. 어디였더라? 갑자기 두산 되게 큰 회사잖아요. 대기업. 그죠? 상패 됐네. 두산건설 상패 됐거든요.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가장 최근에 그래도 따끈따끈하게 상패되는 종목이라. 만성적자. 두산건설 상패 결단. 진짜 잘한 거죠. 이거 잘한 거예요. 이런 말, 죄송합니다. 하여튼, 적자인 종목들, 특히, 아까, 하나 들고 계시죠? 그런 종목이요. 봐주면 안 돼요. 최대한 빨리 상장 폐지시키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게 기본적 분석을 안 했을 때 발생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이 기술적 분석이나 심리적 분석만 하다가 진짜 골로 갑니다. 이거 안 하면. 괜히, 그러니까 우리 나이 때는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지키는 게. 내 자산을 지키는 것도, 내 자산을 안 까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거의 근간이 되는 게 기본적 분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 분석, 심리적 분석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네. 안 망하는 거는 이쪽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계좌는 이미 트셨고 이제 돈을 벌어야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수업을 마칠 것 같진 않아요. 10시밖에 안 돼서. 네. 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여기서. 지금까지는 없어요. 예. 그러면 마무리를 짓겠습니다.